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바로 영화 얘기할 텐데요. 네. 스토리는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네. 야, 실화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솔직히 그 실화 영화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기에서도 리얼리티를 좀 네. 따지고 네. 그걸 네. 좀 기왕이면 진짜 같이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데 네. 이야기 자체도 실화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정말 그럼직하게 만든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이 영화를 칭찬하면서 좀 약간 조심스러운 지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팟캐스트가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눈높이로 재밌는 건 재밌다, 재미없을 법한 거는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컨셉인데 이 인간들이 맨날 그 뭐 남들 재밌게 보는 거 관객 많이 드는 건 맨날 까고 맨날 관객도 별로 안 들고 매니악해 보이는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는 뭐 동일하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실까봐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좀 약간 네. 걱정이 되긴 한데 그래서 누군가 그 아이폰 팟캐스트 거기다가 평을 그렇게 해놓은 분도 계시죠. 올려주셨던 분도 있어요. 네. 점점 평론가 같이 돼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평을 올려주신 분도 있어요.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면 아마 요 영화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관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 이제 일반인의 눈높이로 봐도 분명히 재밌는 건데 관객이 분명히 안 보는 영화인데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방송해서 좀 믿고 봐도 된다. 는 좀 보증 수표 하나 걸어주고 싶고 장담하게 이거 보고 나서 재미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아직 전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저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인의 기준이. 네네. 그래서 연애를 위해 가지고 네. 뭐 자기야 뭐 볼까? 재밌는 영화 볼까? 네. 해가지고 가면 네.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 케이스가 좀 재밌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흥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영화라 네. 저희 팟캐스트 믿고 가서 하나 건지는 보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을 전 생각이 좀 달라요. 또 그 어그로를 내려놓았나. 또 주섬주섬 주워 입고. 제가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다 똑같은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뭐,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속도감 때문에 저는 그게 좀 걸려요. 속도감이 없어서 네. 그 나중에 맨 마지막 청문회 나오는 장면 전까지는 굉장히 길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배경 지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거나 특히나 또 뉴욕에 대해서 뭐 전혀 경험이 없거나 저처럼 가본 적이 없거나 이러면 뭐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비행기 떨어진 건데 뭐 그냥 살렸다는데 뭘 저걸 저렇게 길게 그렇죠. 뭐 구조대원이 그날 뭐 어디 갔다가 어디를 구하러 가고 뭐 이런 과정도 없고 차라리 그거를 막 그렇죠. 긴박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초반에 그거 삑 나오고는 계속 말만 하고 막 앉아가지고 뭐 길게 그냥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길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전 영화들 보면 흠잡을 데 없고 우아하고 좋고 낡지 않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게 항상 재미를 담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뭐 좋다. 난 정말 재밌게 봤다, 잘 봤다 하는데 이게 뭐 너도 보면 재밌을 거야 했을 때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라이막스 부분 총몰 장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가 편집의 묘를 굉장히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김프로님 말씀을 듣고 보니 청문회 장면조차 편집이 아무 관여를 안 한 것처럼 그냥 떡하니 보여주잖아요. 음악 하나 없이 그 애들 긴장되게 이걸 막 해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 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보고 있고 너무 건조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형적인 헐리우드식이라면 거기서 뭔가
빡 얘기했을 때 우와 박수치고 막 빵빵빵 막 음악 그쵸, 나오고 막 그쵸. 이렇게 네. 좀 될 것 같은데 없이 그냥 그쵸. 쭉 냉정하게 나와가지고는 네. 뭐 좋은 팀이었어 어쩌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약간 네. 뭐 감동적인 그것조차도 네. 뭔가 막 비장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덤덤하게 그냥 근데 전형적으로 무게 잡고 무게 빼고 굴복하고 이런 과정은 있잖아요. 그쵸. 쭉 하고 보여주고 했죠, 나서 했죠. 네. 그러면 그러면 인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러면 뭐 이렇게 바로 반응한 걸로 세팅했을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냐? 35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딱 달라지니까 갑자기 그렇게 사실 이 사람들이 왜 공격적으로 저 기장을 잡아먹으려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굴욕적으로 뭐 설명하더니만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너는 훌륭하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전형적인 그렇죠. 클라이막스와 해결이 있긴 한데 이거를 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MSG를 치지는 않았죠. 네, 극대화시키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전 달리 보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그게 네가 일반인이 아닌 거야라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왜냐하면 1000만 영화 중에 반도 안 봤어요. 어쩌다가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겨서 본 거 말고는 안 본 게 아직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막 음악 쫙 깔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성조기가 만약에 고속 촬영으로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이제 고가가 나와버렸으면 네. 집에서 보던 딸들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다가 막 음악 나오면서 엄마랑 부득이 안고 했으면 저는 나왔을 거예요. 집에서. 맞아 그런 장면이 없죠. 예. 근데 비슷하게 전작에서는 했었어요. 네.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계속 와, 성적이 확 아메리칸 이런 거 스나이퍼는- 이런 거 안 하는 감독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온도 차가 느껴지거든요.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심지어 더 장르적이고, 그러니까 거긴 진짜 악당도 나와요. 상대방 스나이퍼가 나와서 막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례식장 뭐 해서 전우가 죽고 할 때 막 음악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좀 그렇다 했는데 그 영화 끝에도 보면 그렇게 찍어놓은 장례식 장면, 막 군인들 막 이제 성조기 깃발 이렇게 탁 그리고 레인저 뭐 훈장 달아주고 막 이런 장면이 근데 웃긴 게 실제 TV에 방송되던 걸 그대로 찍은 거예요. 재현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여준 건데 그 양반은. 근데 이제 썰리에는 실제 자료 화면들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찍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난 뭐 능력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막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우왕좌왕해서 전 국민들이 막 이렇게 뭐 해서 막 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자기 상식선에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를 담담히 보여주는 이 방식을 취하니까 오히려 그 담담함이 보고 났을 때 더 이제 울림이 크더라고요. 울림이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지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는 그럴 텐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호를 떠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지루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남는 여백에 세월호를 계속 그렇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느낌이랑 우리가 본 거는 절대 같지가 않겠다.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나는 이게 담담하다고 느껴졌고 오히려 막 마음이 아팠지만 네. 이게 개봉하고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보고 흥행을 했잖아요. 네. 이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1000만 영화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고양되는 애국심 같은 게 똑같이 작동하나? 아니, 이건 좀 다른 게, 이거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세월호 떠올리는 거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9.11 테러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호에 몰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혹이거든요. 맞아, 똑같은 맞아. 유혹이고 똑같은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맞아. 에어플레인 크래시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 그게 왜냐하면 에어크래프트 크래시는 그 9.11 테러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그 오위조차 피해가는데 오히려 그 장면에서 전부 다 거기서 9.11 테러에 대한 기시감이 불러일으켜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몰입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의 전작보다 훨씬 더 건조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그럴 수 조금만 수위가 올라가면 그렇지. 9.12를 엮는구나라는 느낌만 들어도 되게 막 이렇게 막 논란이 벌어질 수 이용해 있으니까.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오히려 우리보다는 더 몰입해서 봤겠죠. 뭐 그러네. 그거의 결과로 흥행 성적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영화의 대사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 그 같은 항공사에서 파견 와가지고 조사할 때 옆에 있을 때 너 잘한 거라고. 뉴욕에 이런 뉴스가 필요했다. 네. 특히 비행기에 관해서 좋은 뉴스가 없었다고. 되게 조심스럽게 전부 다 대사를 하는 걸 봐서 맞아요. 뭐 올해 들은 뉴스 중에 뭐 제일 좋은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예. 제가 그러면서 이 영화 보고 나서 예전에 저 터널 녹음했을 때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제가 한 말인데, 아니 우리나라를 왜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걸 연상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슬픔이 아직 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연상될 수밖에 없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르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유머도 넣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근데 생명의 위대함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이야기임에도 모두가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얘기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오달수 캐릭터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구하는 얘기로 우리한테 힘을 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고 났더니 그런 영화가 제가 방금 보고 나온 그 썰리라는 영화고, 그걸 봤을 때 전 굉장히 좀 샘이 났어요. 시샘이 들고, 네. 저들은 저걸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자기들이 뿌듯함을 느낄까.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고 지금. 저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설리에 되게 집중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선장 하나만 제대로 됐었어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마저도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영화가 또 얘기해 주잖아요. 선장이 비행기 기장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뭐 승무원 셋과 막 수많은 구조하러 왔던 그렇게 다이버들과 배를 운전한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하는 일이다. 이게 뭐 얼마나 쌀로 밥 한다는 소리입니까? 뻔한 소리잖아요. 그래요. 되게 뻔한 소리인데, 사실 뭐랄까 이 사회에 적용을 하자면 한 명의 제대로 된 선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머지가 다 제대로 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운 좋게 하나 그렇게 제대로 된 선장 하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 뭐 큰 사고는 막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운 좋은 경우를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모든 한 명이 역할을 제대로 다 해서 가버넌스랑 그냥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거 얼마나 쌀로 밥하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저는 근데 그리고 되게 감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네. 클린트 이스트 감독은 정말 축복받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 87세인데 지금 노력하면 나아진다를 믿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네. 그리고 그걸 믿기 위해서 이때까지 87년 살아오면서 그 승리의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믿음이 됐을 텐데, 그 승리의 작은 경험들을 어떻게 쟁취했을까. 그래서 존경심도 들고, 어쨌든 뭐 이념이나 지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각자마다 어쨌든 자기가 직접 쟁취해낸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신념을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정권이 바뀌면 세월호가 영화로 나오는 일도 있을까요? 나올 수 있겠죠, 뭐. 나오면 볼까요? 아수라는 아무것도 아닌 영화처럼 취급받을 어떤 정서를 주는 영화가 나와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안에 무슨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나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직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설리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뭔가 정리가 끝났잖아요, 입장이. 이건 네. 기적이고 설리가 잘했고 이거는 모든 구성원이 잘했다. 네. 나누고 모두가 합의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로 잘 옮기면 되는 건데, 네. 세월호로 만약 이야기를 푼다 그러면,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누가 잘한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봐야 돼? 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입장을 정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감독이 머리 씨름을 하겠죠. 네.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겠죠.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치는 영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벌어지고 네. 그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네. 뭐 팩트니까. 네. 그 뒤에 이제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 마무리를 안 하잖아요. 네. 일부러.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지점은 뭐냐면 설리의 이야기의 메인 플롯은 추락하는 그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청문회가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사건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정리하는 게 메인 플롯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네. 사실 이 태도가 되게 저는 부러웠거든요. 무슨 태도냐면 사회적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네가 영웅이든 아니든 절차에 의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한 뭐 영웅으로 취급받는 사람에 대한 다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청문회 그 위원들이 따져들잖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럼 뭐 영화적으로 그렇게 대립각으로 세운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영웅으로 취급받거나 이건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거버넌스가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한 명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건이 조성이 될 것이냐. 언론은 가만히 있을 거냐. 국가가 미쳐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겠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뉴스가 나왔는데 KTX를 2층으로 쌓아가지고 승객을 1.5배 더 실어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국민 세금 153억 날렸다. 이게 뭐 국가가 제대로 한 거냐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시도해볼 수도 있지. 이 태도 이게 어떤 절차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따져보고 누가 뭐 슈킹 해먹었다 그러면 그걸 잘못한 건데 153억으로 국민의 그런 뭐랄까 편의를 도모해보겠다는 시도를 해보겠다는 이걸 왜 욕하냐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건 절차를 따져야 되는 문제지. 이런 시도에 대해서 이런 실패가 용이 안 되는 사회라 그러면 누가 뭘 시도를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이 NTSB 애들이 막 이 영웅이 되든 어쨌든 이 행동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만 다룬 영화가 이 영화인데 세월호도 만약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푼다 그러면 세월호에 의해서 재현될 수 있는 부분과 뒤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풀어가는 그 이야기를 메인으로 풀어야 된다면 지금 얼마 전에 끝난 청문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나도 인정된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곳의 사람들과 결과가 모든 걸 설명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바둑에서도 복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기면 끝인 거니까 이기고 복귀를 안 하고 다음에 질 게임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저라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러겠어요. 뭐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되돌아보는 거에 대한 무가치함, 뭐 쓸데없음 뭐 이런 게 좀 우리에게 쌓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회가 굉장히 좀 많이 퇴보해가지고 기록과 뭐 매뉴얼과 뭐 이런 거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언젠가부터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그게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략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 그 사회적인 합의와 신뢰가 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걸 무너뜨려가지고 불편해지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사회적 비용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참.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계속 떠올라요 머릿속에. 각자 도생이라고 해버리면 뭘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가 사람이 남에게 뭘 할 필요도 없고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죠.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 근데 그 피해가 뭐 우리 가족에게만 손해 안 끼치면 된다로 이렇게 갈 거고 우리 패거리들 아니면 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거기 물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장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차라리 일리가 있어요. 그냥 그래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착취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있다 바로 다음 순간에 약자로서 착취당할 것이라는 걸 까먹어요. 왜냐하면 각자 도생하면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썰리는 너무 그냥 판타지로 보이더라고요. 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우리는 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합리주의잖아. 우린 정의 있잖아. 이러잖아요. 어느 장면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였냐면 뒷문은 꼬리가 잠겨가지고 문이 안 열리나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차례차례 빠져나갈 때. 그래서 승무원이 뒷문은 잠겨있어서 이게 빠지고 있어요라고 길게 말도 안 해요. 뒷문으로 못 나갑니다. 앞으로 차례차례 가주세요. 이랬더니 다 뒤로 돌아 한 다음에 차례차례 나가. 걔네는 얘 말이 맞다. 차례차례 나가는 게 제일 빠르다. 라는 걸 그냥 그 순간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감정이 호소하지도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고 팩트를 얘기했더니 그냥 그 말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우왕좌왕하다가 한두 명이
왜 글로 못 가게 하냐, 너만 글로 나가려고 하냐 했다면 걔네도 우왕좌왕했겠지. 근데 거기서 바로 전원이 뒤로 돌아 하더니 1, 2, 3, 4 순서대로 그냥 나가더라고. 네.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렇게 안 이루어졌으면 네. 누군가 하나 물에 빠졌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전원이 살았다는 건 진짜 기적이네. 승객 애들도 지네가 지네를 구했네. 이 생각이 드는데 저 너무 비현실적이다. 지금 내가 사는 데선 이런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불신이 가득하니까 최근에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지진 났을 때 국민안전처에 이제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10분 뒤에 왔다나 되게 늦게 왔잖아요. 저 그거 끊은 지 한 2년 됐거든요. 끄면서 제 옆에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도 이 문자 안 올 거라고. 이 문자 이전에 내가 YTN 보고 먼저 할 거라고. 내가 페이스북 보고 먼저 할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고. 꺼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여름에 뭐 폭염 온다고 막 문자가 막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그거 뭐 더 과거하는 상황은 그런 거예요. 뭐 폭우가 오거나 뭐 이렇게 뭐 덥거나 하잖아요. 알지. 밖에 비 오고 더운 거 아는데 거기 한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막 테러 일어나요. 막 뭐 이거 그거 뭐 진동해놔도 소용없더구만.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그냥 그때 한번 생각했어요. 한 몇 년 전인데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자. 이 문자가 먼저 오나 내가 먼저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먼저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끈지 몇 년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진 났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 기억나요. 우리 녹음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녹음해서 딴짓하면서 보면 페이스북이 뭔지 알았어요. 문자보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 이 영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딱 떨어지자마자 그 승무원들이 그냥 선장이 설명 안 하잖아요. 충격에 대비하라. 그러니까 이 말 한 방송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뭔 소리냐, 그 승객들 일어나고 난리치고 막 승무원 뭐가지 잡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 딱 듣자마자 승무원들 충격에 대비하라. 그럼 딱 잡고 다 그냥 그거 하고 있잖아요. 되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저렇게 할까? 시키면 저렇게 하나? 뭐 그렇게부터 딱 되게 속상했어요. 네. 그냥 다 날르러 오고 뭔가 물론 그 와중에도 혼자 뛰어내려서 수영하는 놈이 있긴 한데 그렇죠. 다양성.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황 대리가 얘기한 거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래서 아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행복하겠다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게 재난 문자가 내가 SNS로 훨씬 먼저 알아낼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을까 평생. 행복하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살아서 좋겠다. 근데 그렇지 우리가 생각 못하는 문제를 겪기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네. 갑자기 학교 식당에서 애들이 총살당해요. 막 갑자기 수십 명이.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문자를 안 믿고 꺼놓는 것과는 다른 뭔가를 하면서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도 좀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가 그 압축 고속 성장을 하니까 농경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산업사회까지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괴리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기는 할 텐데 근데 급격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뒤로 돌아간 면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좀 이렇게 좀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게 좀 필요하긴 할 텐데 보면서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저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그 다 승객이 나간 이후에 마지막까지 비행기를 돌아보면서 사람을 세고 찾고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부기장까지 먼저 내보내고 나가는 기장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그걸 확인할 수 없고 팬티바람에 혼자 뛰쳐나오는 그리고 주변에 와가지고 돌면서 사람 들어가서 끄집어낼 생각을 안 하는 뭐 이런 하여튼 우왕좌왕한 거 때문에 보는 내 너무 속상해가지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플래시백으로 이 사람 썰리의 과거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전 되게 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싫은 장면도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갑자기 항공모함에 있는 전투기 보면서 전투기 조종하던 때를 한번 회상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더 과거로 가가지고 되게 소년 때 농약 뿌리던 비행기로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이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일이 바쁠 거니까 이제 네가 조종해라. 그래서 같이 타서 조종을 맡기잖아요, 애한테. 뭐 물론 훈련을 했으니까 맡긴 거지. 그리고 착륙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이제는 바쁘다. 나 없어도 이제부터는 와서 타라. 라고 한 다음에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르쳤으니까 얘를 혼자 탈 수 있다. 책임을 지잖아요. 그만큼 가르쳤으니까 이제 얘를 믿잖아요. 그 얘는 와서 혼자 연습할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실력에 의거한 남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의 신뢰에 부응해주는 나의 신뢰를 받은 타인.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야 하지 마. 차라리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경우가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위험하니까 나랑 동석할 때만 연습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근데 누가 책임져야 돼? 네가 얘를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할 줄 알았어. 그래도 돈은 내고 해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하나, 이를테면, 여자분들은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군대에서 사격을 많이 하는 부대는 사고가 별로 안 나잖아요. 아, 그렇죠. 훈련소에서는 근데 막 조심하는데도, 네. 사고 나죠. 네. 그러니까 막 그걸 더 조심해서 막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다 더 합이 안 맞아서 막 더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류탄 수업 같은 거 할 때. 근데 그거 잘 가르치고 얘를 믿고 계속 연습을 시키면, 네. 사고 안 나잖아요. 그렇다고 무책임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이만큼 가르치고 책임지고 가르치면 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리고 얘가 이거를 숙달하면 남한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다. 이게 나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자부심일 수도 있고, 남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런 게 보여서 우리는 앞으로도 더 나아갈 곳이 있다. 발전할 곳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래야 된다. 이게 아예 나가는 방향이 달라버리니까. 혹시 영화에서 그러면 좀 아쉬웠거나 좀 그런 부분 있었나요? 전 추락할 때 CG가 좀 약간 어색하던데 그렇게 못 느끼셨나요? 약간 좀 그렇게는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IMAX에서 안 봐서. 아 그래서 그런 많이 어색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그렇죠. 뭔가 뭐 약간 자연스러움이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을 조금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CG티가 나긴 났죠.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들어 보니까 한마디 가서 근데 또 뭐 있나? 저는 원래는 이제 뭐 조사가 1년 반 뒤에 진행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시간을 축약하느라 바로 집에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내 전화를 받는데 그러니까 설리가 되게 멋있고 인간적이면서도 되게 존경할 만한 인물인 것처럼 그려지긴 하는데 아내랑 전화하다가 자기가 자꾸 끊어요. 그냥 끊어요. 그래서 그걸 뭘 표현하려고 하는 줄 알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자기한테 훨씬 중요하니까 젠틀하게 끊을 수 없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절대 딴 데 가서 나쁜 짓 하거나 내가 정말 배우면 안 되는 짓을 하는 분은 아니다. 난 존경한다. 하지만 난 저건 싫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만나면 저희가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존경스러운데,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게 태도가 좀 그런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좋게 말하면 츤데레인데, 이번에 좀 그런 게 보였던 게, 마지막에 아내가 또 전화해가지고, 옷이 왔어요. 네. 그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그랬던가 아니면서 아내만 울어요. 설리는 담담하고. 근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설리를 위로하고 진짜 지치고 힘들고 자기도 무서워하는 설리를 이게 기댈 곳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 역할을 하게 해주지 않고 거기서도 아내가 전화 걸고 힘들다 그러고 자꾸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전후 경상도 아저씨들 같은 느낌이라.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왜 위원회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몰아쳐야만 했는가. 저도 그 지점에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조금만 소상하게 설명을 잠깐 나오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언급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못 따라갔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그게 거기도 정치적인 조직일 테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무슨. 보험 관련해가지고 그런 게 약간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과실이 인정돼야 이게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네. 이입이 조금 됐거나 했을 수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약간 일부러 적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좀 약간 과장한 면이 있죠. 악역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위원회가 국가적 영역인 설리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할 수가 있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랄까 뭔가 비리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부도덕한 뭔가가 발견돼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 뭐 지금 뭐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돈 얼마 보험금 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왼쪽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다는데 이 양반 안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거짓말 한다고 판단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약간 악역으로서의 역할에 정당성이 좀 덜 부여돼 가지고 또 너무 맥없이 끝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니면 그냥 원칙주의자들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대립각을 딱 세운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랬으면 아마 카타르시스가 줄었겠죠. 네. 약간 장르적인 재미로 좀 약간 좀 더해진 게 아닌가? 근데 그러면서 저는 또, 야, 정말 행복하다, 저 양반은. 편하게, 속 편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느낌이 든 게, 청문회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안 한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한 방 딱 매긴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러면 청문회 미루자든가 아니면 거기서 뭐 왈가왈부 해가지고 더 강하게 부기장이 깽판을 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럼 35초로 하자고. 그리고 이거 몇 번 해가지고 성공한 거냐고. 말 안 해줘도 되잖아요. 말해줘요. 17번 연습해서 성공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솔직해. 얘기 안 할 텐데. 뭐 우리 같으면 그쵸.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불리한 건 하려고 얘기해.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걔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뭐 이렇다. 그래서 자기 본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원피스였는지 몬스 20세기 소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작가가 다른데. 아무튼 거기 무슨 굉장히 좋은 대사가 있는데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당에게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영웅이 되고 정의로운 편에 서는 게 훨씬 쉽고 편하다고. 너도 알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울컥했거든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어쨌든 선이라는 게 있지 않냐. 물론 이게 이제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가자면 뭐 왈가왈부하게 많아지겠지만 저는 어쨌든 너 알잖아. 혼자 있으면 너 혼자는 너는 알잖아. 이건 아니라는 걸. 저는 이걸 믿고 싶은데 지금은 잘 안 믿기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면서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런 생각이 계속. 정말 미국만의 이야기인 게 또 해필이면 또 국내선이잖아요. 거기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관광객이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뭐 판타지로 보이는 본의 아니게 실제도 그랬지만 그렇죠. 그 공항도 이제 국내선 공항이고 그래서 미국만의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정말 보수주의자가 만들 법한 보수주의자가 만들었죠. 보수주의자가 만들 법한 자기들만의 정신 승리하는 영화거든요. 네. 근데 부러운 거죠, 뭐. 잘 만든 거고 또 영화적으로도. 그리고 썰리가 잠깐 얘기하죠. 청문회 이렇게 잠깐 쉰다고 할 때 너무 세민하고 멋있고 막 우리가 할 일을 한 거야. 어떠냐고. 어떻게 생각하냐. 부기장이 그 전까지 막 얘기를 하다가 기장님 잘못한 거 없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러다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 우리 녹취록 들으니까 어때? 그 녹취록을 들을 때서야 진짜 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니까 더 얘네가 더 제대로 한 거예요. 앞에 조금씩 보여준 것보다 합쳐놨더니 완벽한 기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얘네에 의해서. 그리고 부기장한테 녹취록 들어보니까 어때? 얘가 대답을 못하는데 썰리가 그럼 내가 먼저 얘기하지. 난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그냥 고맙습니다. 이승철도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에이씨 당했다. 뭐 하여튼 보는 내내 생각할 지점이 많아서 한 번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극장에 따라서 관들이 좀 배정된 게 많이 다르기는 하던데 그래도 더 내려가기 전에 한번 좀 안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뭐 게스트 자리를 놓고 뭐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시는데 시간이 없을 텐데 저희가 뭐 아무튼 뭐 나름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으니까요.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자 이쯤에서 이제 세아 씨 소감 한번 들어보죠.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시간이 조금 갈수록 저희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많이 붙여가지고 차근차근 갈 테니까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계속 이대로 하라 그럴까봐 걱정해요, 사실. 전 사실 흥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난 뻔히 할 만한 소리 셋이 모여서 하는데. 맨날 해서 뭐합니까? 아니, 나쁠 수도 있지. 셋이 하니까 형편없네요. 많이 올라올 수도 그런 있죠. 댓글 환영합니다. 그러면 계속 저 자리가 비어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말 오늘 너무 힘드네요. 뭐 매력 어필할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서 잘해봤자 뭐해. 여기서 얘기 잘해봤자 뭐해. 그래. 그래도 외모가 좋다잖아. 눈썹 문신이나 하지 내가. 여기 뭐 하냐. 재미 하나도 없네. 흥도 안 나고. 알겠습니다. 소개팅 다음 주에는 영화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해. 황대리 없이. 빼고 해.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